문제를 보면은 이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긴 하거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분자 구조를 먼저 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모의 구조를 보면 2 곱하기 x 플러스 y 구조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분수 구조이다 보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b를 먼저 해주고, 분모에 있던 2 곱하기 x 플러스 y 이 식은 나누기 2 나누기 x 플러스 y다 라고 식을 바꿔줘서 답을 4번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1번부터 계산을 진짜 해보면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b 나누기 2 곱하기 x 플러스 y 꼴이다 라고 하면, 곱하기만 먼저 생략해주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의 제곱 나누기 2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식은 2분의 이렇게 곱하기를 생략해서 마이너스 b 제곱 x 플러스 y식이 되고, 마이너스 3a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다 써줘야 되는 구조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x 플러스 y다 이런 식으로 곱셈을 생략해서 하나씩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2번에 보이는 문제는 지금 주어진 게 표준 비만도 공식이 주어져 있고, 키가 180, 몸무게가 66kg이다. 그러니까 x에 180을 대입하고 y에는 66을 대입해서 식을 계산하라는 문제거든. 식을 일단 세워보면 x자리에다 180이기 때문에 180 빼기 100 여기다 곱하기 0.9분의 y 66 곱하기 100만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일단 계산 한번 해보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갔을 때 얘가 지금 1차식이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 5x-ax 플러스 3이 x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계산을 했을 때 x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줬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5-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항 간다고 생각해서 a가 5가 되면 안 된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야. 4번 문제는 워낙 쉽기 때문에 계산을 따로 안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방정식 풀듯이 5x-3x는 2x고 2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양변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5다 풀어도 되고, 아니면 주어진 해가 있기 때문에 x자리에다 2를 대입해서 10 곱하기 2 플러스 35를 계산하면은 20 더하기 35네 55가 얘는 12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는 문제야.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주면 되는 거고, 5번 문제에서 이제 방정식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방정식은 미지수에 따라서, 여기서는 x값이겠지, 미지수에 따라서 3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식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얘기해 주는 거고, 또 항등식이란 것도 있어서, 항등식은 일단 미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거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다 라고 구별을 해줄 수 있어. 그럼 1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지금 x-2x는 마이너스 x식에서 좌변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네? 양변이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고, 2번에 또 마찬가지인데 식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 항등식이다. 3번은 분배 법칙을 해줘서 2x-2로 좌변을 정리하면 우변도 2x-2네 항등식이다 라고 해줄 수 있고, 4번식을 보면은 x 플러스 3은 2x-1이니까 x를 2항 가고 마이너스 1도 2항 오면 2x-x는
3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x값은 4다. x값 4면 참이 되는 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야. 5번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해주면 3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3x다. 좌변 정리해주면 3x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3x가 될 거니까 이것도 항등식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나씩 다 풀 게 아니면 우리 양쪽에 똑같은 게 있으면은 없어진다고 했잖아. 이항 가서 어차피 계산이 없어질 거거든. 그래서 4번식만 보면 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1이다. 좌변 우변이 같지가 않잖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그냥 방정식이네 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 6번 문제에서 이 항만을 이용해서 ax는 b꼴 a는 0보다 크다 라고 나타냈을 때 a-b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문자는 좌변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변으로 이항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x가 좌변으로 3x 플러스 2x는으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5는 우변으로 7 플러스 5로 바뀔 거라서 동량 정리해주면 5x는 1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a는 5가 될 거고 b는 12가 될 거니까 a-b 값은 5-12네. 계산만 해주면 돼. 7번 문제에서 x에 대한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얘는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4x-a는 16bx 플러스 1이다. 분배 법칙에서 4x 마이너스 4a가 16b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으면 4는 16b가 될 거고, 그래서 b 값은 16분의 4, 4분의 1이다. 상수항도 같으면 되거든. 마이너스 4a가 1이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 b 값을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a분의 1 플러스 a제곱분의 b 플러스 a 세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계속 더해서 플러스 a 15제곱분의 b 14제곱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어렵게 계산할 거면 a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고 b 자리에 플러스 4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야.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식을 살짝만 변형을 해줄 거거든. 자, 주어진 식에서 분모 분자의 꼴을 잘 봤더니 a분의 1 플러스 분모가 a제곱이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b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모가 a 세제곱이고 분자가 b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에서 a분의 1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살짝 변형해 줄 거야. 마지막도 마찬가지 a분의 1 곱하기 a의 14제곱분의 b의 14제곱이다 식으로 바꿔주면,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a분의 1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린 분배 법칙으로 a분의 1을 밖으로 빼줄 거야. 그런 다음에 식을 예쁘게 써주면 밖으로 빠졌기 때문에 1 남아있고 a분의 b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중괄호로 바꿔 써줘야 되겠다.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a분의 b의 14제곱입니다 라고 식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b를 해결해 줄 건데,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아이들아. 첫 번째, a분의 b는 b 나누기 a이기 때문에 우리 b 자리에 4분의 1,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서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1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분수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번분수로 배운 사람들. 그래서 식을 요렇게 쓸 줄도 알 수 있어. a분의 b를 a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b 자리에다가 4분의 1을 써서
안쪽에 있는 숫자 곱해서 분모에 바깥쪽 숫자 곱해서 분자에 보낸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식이야. 그럼 이제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아냈으니까 주어진 식은 a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중괄호 바꿔 쓰고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마이너스 1의 14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식만 잘 세우면 되는 건데 원래대로라면은 처음에는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8cm였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8cm였어. 세로 길이도 물론 8cm였겠지. 근데 얘를 세롭게 바꿨어. 가로는 4x만큼 늘었기 때문에 8 플러스 4x cm가 됐을 거고 세로는 2cm 줄였기 때문에 8 마이너스 2cm가 됐을 거야. 이때 넓이가 72제곱cm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서 8 플러스 4x에 곱하기 세로는 그냥 계산을 해서 6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72입니다. 일 텐데 물론 얘를 이제 분배 법칙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 숫자가 귀찮아지니까 우리는 그냥 양변을 나누기 6 해버리는 걸로 하자. 그럼 8 플러스 4x는 12가 될 거고 4x는 2항만 가면 되겠네. 12-8이다. 4가 나오겠다. 그래서 x값은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이제 x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8 플러스 4 곱하기 1이다 12cm가 될 거고 뭐 세로 길이는 6cm인 거 구해놨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둘레 길이는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9번 문제는 우리 문제집에서 흔히 본 피타고라스의 제자들 있잖아. 피타고라스의 제자의 수를 묻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지윤이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에 4분의 1은 잠을 잤고 10분의 1은 차를 탔고 5분의 1은 관광을 했고 식사와 쇼핑 등 나머지 시간을 합치면 18시간이라고 할 때 몇 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까? 라고는 게 문제네. 그러면 지윤이의 여행 시간이 모르니까 얘를 x시간이라고 놓자. 그래서 여행 기간의 4분의 1이니까 x의 4분의 1 동안은 잤고 그 다음에 여행 기간의 10분의 1은 차를 탔으니까 x의 10분의 1은 차를 탔고 5분의 1은 관광을 했어. x의 5분의 1은 관광을 했네. 그래서 자고 차 타고 관광한 시간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시간을 합치면 18시간까지 더해줬을 때 얘가 지금 총 여행 시간과 같아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분수가 섞여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양쪽 변에다가 곱하기 20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계산을 할 때 헷갈리면 표를 세우라 그랬잖아.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시속 2km로 걸어가서 책을 2시간 30분 동안 보고 집까지 다시 3km로 돌아왔는데 집을 나간 지 5시간 만에 들어왔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네. 그래서 자, 신이가 집에서 출발을 했어. 출발해서 도서관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보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으로 한번 표를 세워봅시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를 우리가 몰라. 그래서 xkm. 도서관 안에 있는 동안의 거리는 쓸모가 없으니까 계산할 생각이 없고 돌아올 때도 어차피 같은 거리만큼 왔으니까 xkm를 걸어왔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제 갈 때까지 속력은 2km야. 시속 2km. 도서관에 있을 때도 속력은 딱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 내비두시고요. 돌아올 때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왔으니까 이렇게 써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네. 2분의 x시간일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서관에 2시간 30분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2와 60분의 30시간, 2와 2분의 1시간 동안은 도서관에 머문 시간이 있으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돌아올 땐, 아니, 도서관에서 돌아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럼 이렇게 걸렸을 때 총 시간이 2분의 x 시간, 2분의 5시간, 3분의 x시간을 합쳐서 몇 시간 만에? 5시간 만에 돌아왔다. 양쪽 변에다 곱하기 6해서 x값만 찾아주면 돼. 아니면 식을 세울 때 애초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거든? 어차피 이거 기본 골자는 똑같고 5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왕복하는데 걸린 순수한 시간만 생각해도 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5시간 중에서 도서관에 머물러 있던 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2와 2분의 1시간입니다.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쳐서 2와 2분의 1시간 걸렸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